지구 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페르미 역설과 위대한 필터 해독. 우주의 광활함 속에 홀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수많은 문명들이 별들 사이를 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인류의 지적 탐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매혹적인 주제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해답의 탐색은 천문학, 생물학, 그리고 철학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있다. 매개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논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우주의 크기와 그 속에 내포된 잠재적 생명체 수에 대한 확률적 계산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축은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의 낙관론과 페르미 역설의 냉혹한 침묵이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은하수 내에서 현재 통신 가능한 외계 지적 문명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고안된 확률적 틀로 행성 형성률, 행성 보유 비율,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행성의 비율,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그리고 그 문명이 기술적으로 발전하여 통신할 수 있는 기간 등 7가지 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방정식의 각 변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최근 수십 년간의 천문학적 발견, 특히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후속 임무들을 통해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 예를 들어, 외계 행성 탐사는 항성 하나당 최소한 하나의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드레이크 방정식의 초기 변수들에 대한 우리의 추정치를 상당히 상향 조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의 연구들은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그중 상당수가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암석형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통계적 근거만으로도 우주에 생명체가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에 충분하다. 생화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들, 즉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은 우주 전역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며, 심지어 메테오라이트나 해성에서도 복잡한 유기 분자들이 검출된다는 사실은 생명의 시발점인 화학적 자기조직화 과정이 보편적일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의 기본 단위체가 우주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증거들은 생명 발생이 지구에만 국한된 기적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낙관론이 현실의 냉담한 침묵과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엘리코 페르미가 제기한 페르미 역설이다. 만약 드레이크 방정식의 예측대로 우리 은하 내에 수많은 문명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명확한 흔적, 즉 전파 신호나 거대 구조물, 혹은 탐사선의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하는가? 이 역설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하다. 우주의 나이는 태양계의 나이보다 수십억 년 더 많으며, 만약 기술 문명이 조금이라도 성간 여행이나 통신 능력을 확보한다면, 은하 전체를 식민지화하거나 적어도 그 존재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시간은 천문학적 시간 척도에서 볼 때 매우 짧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초광속 이동 없이 현재 인류의 우주선 기술보다 약간만 발전한 기술로도 수백만 년 내에 은하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밤하늘은 이토록 고요한가? 이 고요함은 단순한 관측의 어려움이 아닌 근본적인 존재의 부재를 시사하는 듯하다. 이러한 역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가장 강력하고도 선택한 개념이 바로 위대한 필터 가설이다. 위대한 필터는 생명체가 단순한 미생물 단계에서 벗어나 성간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극도로 확률이 낮은 단계 또는 병목 현상을 의미한다. 이 필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운명과 외계 문명의 존재 여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극적으로 달라진다. 위대한 필터가 과거에 존재했다는 가설, 즉 우리는 이미 필터를 통과했다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일종의 희망을 제공한다. 이 경우 생명 발생 자체, 즉 무기물에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유기체로의 전환 과정이 극도로 어렵거나 혹은 진핵생물의 출현, 다세포 생물의 복잡성 획득, 혹은 지능과 기술 문명의 출현이 예상보다 훨씬 더 희귀한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구 생명체의 진화 역사를 살펴보면 생명체는 약 40억 년 전에 출현했지만 산소 호흡을 사용하는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기까지는 거의 30억 년이라는 긴 정체기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산소 대폭발과 같은 사건들은 생명체의 기본적인 화학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매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사건이었을 수 있다. 특히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의 전이는 세포 내 공생, 즉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다른 세포 안으로 흡수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는 경이로운 사건이었는데, 이는 단 한 번 일어났으며
만약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잡한 생명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진화적 병목 현상이 우주적인 보편성이 아닌 지구만의 특수한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살아남은 극소수의 승자일 수 있다. 반면 위대한 필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가설, 즉 필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시나리오는 훨씬 더 암울하고 경고적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단순 생명체의 출현은 우주에서 흔한 일일 수 있다. 실제로 화성이나 유로파와 같은 다른 천체에서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계속 탐구되고 있으며 이는 생명의 탄생이 비교적 쉬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숙한 문명을 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모든 기술 문명이 특정한 수준의 발전에 도달하면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미래의 필터에는 여러 가지 후보가 존재한다. 핵전쟁과 같은 기술적 자기 파괴는 고전적인 예시이며 이는 문명이 파괴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속도가 문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지혜를 습득하는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한다. 더 현대적인 위협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의 등장이나 생명공학을 이용한 전염병의 오용, 혹은 무분별한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인한 행성 전체의 붕괴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변화시켜 문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문명이 성숙해지기 전에 발생하는 일종의 환경적 자멸일 수 있다. 이러한 필터는 문명의 기술적 능력과 윤리적 성숙도 사이의 영원한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페르미 역설과 위대한 필터 가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관측 방식의 한계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주로 지구형 생명체와 유사한 형태, 즉 탄소 기반 생명체가 발산하는 전자기파 신호를 찾는 데 집중해왔다. 이는 SETI 연구의 핵심 방향이지만 외계 문명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도로 진보한 문명은 더 이상 전파를 낭비하지 않고 양자 통신이나 다른 형태의 차원적 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혹은 그들의 기술적 필요성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문명의 기술 수준을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는데 1형 문명은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고 2형 문명은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3형 문명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통제한다. 만약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선 3형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형태나 구조물은 우리가 현재 탐지하고 있는 징후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성 전체를 둘러싸 에너지 수확을 극대화하는 다이슨 구체와 같은 거대 공학 구조물은 적외선 신호의 과잉 방출 형태로 관측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 없는 다이슨 구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들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희귀한 지구 가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것으로 생명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액체 상태의 물과 적절한 온도 범위를 넘어선 수많은 미세한 조건들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이 궤도 바깥쪽에서 혜성이나 소행성을 끌어당겨 지구 내부의 대규모 충돌 빈도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는 점, 혹은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달의 존재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시켜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점 등 수많은 우연의 일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만 복잡한 생명체의 진화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은하의 수많은 행성 중 지구와 같이 적절하게 정렬된 행성은 극히 드물 수 있으며 이는 필터가 생명 발생 초기 단계에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사회학적 또는 심리적 필터에 관한 것이다. 이는 외계 문명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더라도 그들이 성간 여행이나 통신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진보된 문명은 물리적 탐사보다는 내부적인 혹은 가상현실과 같은 시뮬레이션된 세계에서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외부 우주로의 진출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마치 인류가 우주 탐사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당연해 보이지만 수천 년 후에는 완전히 비효율적인 활동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최근 몇 년간의 천문학적 발견들은 외계 생명체 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신호를 찾는 것을 넘어 행성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하여 생명체의 징후인
생명 징후를 직접적으로 탐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차세대 장비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하여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특히 생명 활동의 부산물로 여겨지는 산소나 오존의 존재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특정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포스핀, 즉 지구에서는 주로 흉기성 미생물 활동과 관련된 분자가 검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주목을 받았으나 이 주장은 이후 재검토와 논란 끝에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생명체의 간접적 증거를 찾는 것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특정 외계 행성에서 대기 중의 산소 농도나 메탄산소 불균형과 같은 불가능한 조합을 발견한다면 이는 위대한 필터가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생명의 진화는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지구의 단순한 자기 복제 분자에서 시작하여 유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복제하는 방식이 발전했으며 이는 다시 환경에 대한 적응과 복잡한 행동 패턴으로 이어졌다. 지능의 출현은 이 정보 처리 능력이 극대화된 결과이다. 만약 위대한 필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의 한계 지점일 것이다. 진정한 성숙 문명은 정보를 파괴하거나 소모하는 대신 우주적 규모로 정보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접근 방식은 일시적 거주 가능성 개념이다. 은하계의 역사를 통틀어 모든 문명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만 기술 문명이 번성했다가 사라졌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짧은 활동 기간을 놓쳤을 수 있다. 우리 태양계가 은하수의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에 위치하며 심지어 은하계 중심부의 위험한 복사 환경이나 자주 발생하는 초신성 폭발 지역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우연한 기회를 제공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의 거대한 퍼즐이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변수들은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지만 페르미 역설은 우리에게 우주의 광활함 속에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일 수 있는지 뼈아프게 상기시킨다. 위대한 필터는 우리에게 진화적 역사가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가 아직 생존을 위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류의 미래는 이 필터가 과거에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전시키는 데 달려있다. 우주의 침묵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이 우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가능성 속에서 우리의 탐사는 계속될 것이며 밤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와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